예, 반갑습니다. 관광법규 첫 번째 시간입니다. 1강은 보통 샘플 강의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강의인데 여러분들 좀 유혹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그래서 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관광법규의 첫 번째 시간은 이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법규를 공부하는데 용어에 애를 먹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머릿속에 어떤 용어가 떠올랐을 때 그 용어의 정확한 뜻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법의 기본적인 어떤 체계, 구조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1강은 쉽게 말해서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법에 대한 지식은요. 그래서 우리 근데 법을 공부하는데 모르면은 법에 대한 내용 공부하기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3-2인데요. 제가 이렇게 3-2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책의 특징은 과목별로 쪽수가 따로따로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번째 과목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2라는 거는 세 번째 과목인 관광법규의 2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 3-3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법규의 학습에 필요한 기본 지식이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법단계설이라 해서 법률, 이 법 규범이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우리 책에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 그렇죠. 명령. 그렇죠. 조례, 규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부등호는 힘이 세고 위쪽에 상위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돼요. 명령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돼요. 조례는 명령에 위반되면 안 돼요. 규칙은 조례에 위반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헌법은요, 법 중의 법이에요. 최고법이에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데서 결정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자, 근데 여기 보세요. 헌법은 종류가 한 개밖에 없어요. 법률은 수없이 많아요. 도로교통안전법, 형법, 민법, 상법, 무슨 법, 다 종류가 수없이 많죠. 헌법은 하나뿐이에요. 법 중의 법. 왕 중의 왕이 황제죠. 그런 것처럼. 법 중의 법이에요. 그래서 헌법은 한 개고요. 법률은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과 법률 이것을 누가 만드느냐? 국회가 만들어요. 국회는 다른 말로 의회라고 해요. 물론 헌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지만은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정이나 개정은. 근데 헌법은 법률의 제정 만드는 거하고 개정 바꾸는 거하고는 다르게 헌법은 법률과 다르게 국회 말고 국회의 동의 말고 국회가 승인하는 거 말고 국민투표로 확정을 해요. 왜? 법 중에 법이기 때문에 국민이 예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지방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뽑는 거잖아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 안도 통과시키자. 투표할 때 이중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물 건너갔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헌법 개정에 관한 어떤 의결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법률 중에 민법이라는 법률에 동성동본 결혼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동성동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주 김씨, 예를 들어서 파평윤 씨, 그러니까 그 각종 김해 김씨
이런 김씨, 전주이 씨. 같은 전주이 씨끼리는 결혼을 못한다는 조항이에요. 이건 천수도 관계없고요. 근데 이것이 대학교 캠퍼스 커플도 마찬가지고 젊은 남녀가 만나서 성만 같은 걸 알았지 동성동본을 따져보지 않았거든요. 본을 따져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둘의 사이가 가까워지고 헤어지기 어려울 상황이 됐을 때 알고 보니까 동성동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헤어지거나 그것을 비관해서 자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또 어떤 젊은 남녀는 우리의 사랑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으랴. 그래서 또 결혼을 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한 분은 결혼신고가 인정이 안 되고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가 안 되니까 아이가 7, 8살이 돼도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런 젊은 남녀들을 한시적으로 기간을 딱 정해요. 이거 몇 개월 동안 신고하면은 결혼 인정해줄게. 또 그 기간이 끝나면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제를 해주고 하다가 결국엔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젊은 남녀가 이거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항 헌법에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행복추구권을 위반한다고 이 법률이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항은 젊은 남녀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방해한다. 즉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이거에 위반한다고. 이 예에서 보듯이 민법의 동성동본 결혼금지 조항은 헌법의 조항인 행복추구권이 위반된다 그래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통해서 알다시피 법률을 헌법 위반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성동본 결혼하는데 8촌 이내만 아니면 돼요. 8촌 이내. 8촌 이내 9촌부터는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는, 이 두 개는 국회가 만든다는 사실이죠. 물론 헌법은 국민 투표가 남아 있지만, 자, 명령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명령하고요. 장관의 명령이 있어요. 물론 이제 국무총리의 명령도 있죠. 그 대통령의 명령과 장관의 명령이 있는데 대통령의 명령을 여보세요. 대통령의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시행령. 장관의 명령을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명령하면 우리가 내리는 명령, 그런 명령인데 대통령 장관은 어떤 책임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자, 법률에 어떤 내용을 규정을 했는데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그 법률의 내용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세세한 내용까지를 규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세한 내용을 규정한 게 시행령이에요. 즉 법률에 담지 못한 내용을 담은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시행령도 명령이니까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제정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데 시행령을 제정했는데 시행령에도 미처 담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시행규칙에서 그걸 보완을 하는 거죠. 별로 물론 시행규칙도 물론 법률을 보완하는 거지만, 그래서 명령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의 명령을 시행령, 장관의 명령을 시행규칙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조례입니다. 조례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어느 한 특정 지역, 어느 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법이에요. 어떤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이죠. 자, 제가 사는 용인시의 조례는 용인시에만 적용돼요. 과천시 조례는 과천시에만 적용돼요. 경기도의 조례는 경기도에만 적용되고 강원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른 도에는. 자, 법은요, 국가 전체, 제주도에서 절도를 하나, 서울에서 절도를 하나, 강원도에서 절도를 하나, 다 똑같이 처벌해요. 절도 내용이 똑같다면. 그런데 조례는
어느 한 지방에만 적용되는 법인데 조례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적용 범위가 이건 전국이지만 적용 범위가 어떤 지역에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용인시하고 경기도 부천시가 있어요. 용인시 조례가 있고 부천시 조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하는 사례가 꼭 그렇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용인시 조례는 어떤 게 있냐면 10kg 이하의 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천시는 10kg 이하의 쓰레기를 버리면 500만 원 이하의 돈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용인시는 10kg 버리면 최대 100만 원까지 내는데 부천시는 500만 원까지 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시 사람들이 입이 대빨 나온 거죠. 뭐야 이거. 용인에 가서 살아야 되겠구만 이거. 왜 우리는 용인시보다 이렇게 무겁게 한 거야 이거. 우리 부천시민이 뭐 죽일 일 있어. 그러니까 부천시 조례를 만든 게 이제 지금 뭐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부천시 지방의회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천시는 용인시에 비해서 깨끗한 도시로 다른 도시, 그러니까 부천시의 자랑이 뭐냐?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버리면 엄벌하는, 혼을 내주는 이런 걸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부천시의 어떤 차별화된 특징이 나타나고 그래서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관광을 하러 부천시에 올 거다. 깨끗함을 느끼려면. 그래서 조례는 이렇듯 시마다 같은 내용의 어떤 그러니까 내용이라도 다르게 규정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용인시에서 절도죄를 저지르고 부천시에서 절도죄를 저지르는데 똑같은 절도죄예요. 상황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처벌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법은 전국에 고루 적용되는데 조례는 지역마다 달라도 돼요. 그게 조례예요. 자, 근데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떻게 했죠? 10kg 이하의 쓰레기 버리면 100만 원 이하면 그럼 9kg 버리면 얼마냐 이거예요. 8kg 버리면 얼마냐 이거죠. 그거를 세세하게 적은 게 규칙이에요. 여기도 9kg, 8kg, 7kg 그러면 500만 원, 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세세하게 적은 그게 규칙이죠. 당근 규칙은 조례 위반되면 안 되기 때문에 10kg 이하의 쓰레기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낸다고 그랬는데 9kg 버렸는데 200만 원을 내는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면 규칙이 조례 위반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 규칙은 그러면 조례는 이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규칙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제정하냐 이거죠. 여기 보세요. 헌법하고 법률은 만들고 고치는 건 국회의원들이 해요. 의회에서 해요. 헌법은 거기에 국민들까지 동의를 해야 되지만 헌법 개정 이런 것들은요. 자, 근데 명령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조례나 규칙은 누가 만드냐 이거예요. 조례는 아까 지방의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옛날에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억울하게 죽인 경우도 많았어요. 신하들이 이간질을 하니까 충신을 갖다가 역신으로 역모를 꾀했다고 해서 죽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권력을 세 개로 쪼갠 상권 분립이 등장해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눴다고요. 그러면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행정부가 다 옛날 같으면 왕이 다 가지고 있던 권력인데 입법부는 뭐냐 하면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걸 입법부가 국회고 의회예요. 자,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내가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건 맞죠?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며요. 그럼 사형을 해야 되나요? 훈장을 줘야 되나요? 적군을 죽였으니까 사형이 아니라 당근 훈장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사법부는 뭘 하냐? 입법부가 살인을 사형을 처한다는 법을 제정을 하면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요. 어떻게 한다?
이 살인한다는 요 살인의 의미는, 입법부에서 만든 살인의 의미는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인 거에는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여기는 거기는 이 살인에는 적용하지 않아 라고 판사가, 법관이 결정하는 거죠. 법을 해석 적용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로 제가 흉악범이라도 연쇄살인범이 돼가지고 사람을 20명을 죽였어.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주로 일반 사람들은 교수형이거든요. 예, 군인 출신, 그러니까 군 신분으로 사형 언도 받으면 총살형이지만 교수형인데 목에 밧줄을 매달아야 되는데 그 밧줄을 매다는 사람이 교도소의 교도관, 법무부 산하의 교도소의 교도관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법을 집행한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입법부의 최고 짱이 누구냐? 국회의장이에요. 사법부의 최고의 짱이 뭐냐? 대법원장이에요. 행정부의 최고의 짱이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동등한 의미에서 행정부의 짱, 그걸 유식한 말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는 입법부, 사법부와 같이 동등하지만, 국가 전체를 또 대통령은 대표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그래요. 행정부 수반, 행정부의 대표자로서는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똑같이 동등해요.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통령이 어깨동무해도 돼요.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걸 대표하는 국가를 대표하기도 하거든요. 대통령. 그걸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예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는 입법부, 사법부보다는 높죠. 국가를, 요 전체를 다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그래서 이거 세 개 중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행정부장 중에 뭐 할래? 그러면 대통령 할래는 거예요. 대통령은 이렇게 동등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개보다 높은 이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도 하거든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그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게 아니라요.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지방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용인시 대통령, 용인시의 대통령은 누구냐 이거죠. 용인시장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 국가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걸 지방으로 축소를 하면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용인시로 축소를 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해당되는 게 용인시의 누구예요? 용인시장이죠. 그러면 국가로 말하면 입법부에 해당되는 거는 용인시에 뭐가 된다? 용인시 지방의회죠. 과천시면 과천시 지방의회. 이건 쉬워요. 지방의회 앞에 그 지역 이름을 붙여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자 용인시 그러니까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에 해당되는 게 용인시장이야. 시장이죠. 국가로 말하면 입법부에 해당되는 게 용인시 지방의회야. 자, 그러면 용인시 조례는 용인시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예요. 용인시 조례는. 그럼 용인시 규칙은 당연히 이것도 용인시만 적용되는 거죠. 규칙은 뭐야? 용인시장이 만들어요. 용인시장이. 용인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이거는 국회가 만들고, 여기는 이제 국민투표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건 대통령하고 장관, 이거는 지방의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그걸 지방자치단체의장이라고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지금 3-2에 나와 있어요. 3-2에. 자, 그래서 거기 3-2에 헌법법률 명령 조례 교칙을 말씀드릴 거예요. 쭉 내려가면 3-2에 그 중간 아래 파란 글씨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나오죠.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광법규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짱 이래놨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라 되어 있죠? 지방의회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집행기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의결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인시 지방의회는 용인시에 필요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신 결정하는 거거든요. 용인시에 놀이터가 필요한지 도서관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다가 지방의회가 도서관을 짓는 걸로 결정을 해요. 주민들의 의사결정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도서관을 짓기로 얘가 결정을 하면은 용인시 지방의회가 그럼 누가 도서관을 짓는데 벽돌을 쌓아 올리냐 이거예요. 그걸 집행하는 거, 실천하는 건 뭐야? 지방자치단체니까 용인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나누는 건 이렇게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자, 이건 이해됐죠? 그 밑에 있는 거는 또 지방자치단체는요, 크기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어요.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예요. 일반 시죠. 제가 사는 용인시. 광역은요, 특별시, 그죠?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도예요, 도. 근데 이렇게 행정구역 사이에 이렇게 가운데 점을 딱 해놓은 거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지사가 만나면 동등한 거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여기 도 말고 또 특별자치도도 있죠. 특별자치도 안 쓰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이런 건 다 동급이에요. 그 광역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시군구는 요 시는 특별시, 광역시도 아니고 특별자치시도 아닌 시, 일반시죠. 수원시,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파주시, 그러니까 일반시죠. 그 다음에 군, 강원도 평창군, 그죠? 서울특별시 안에 강남구.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이거는 좀 큰 거예요. 넓을 광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 군, 군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누구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이제 법률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 누구누구는에 보면은 뭐가 들어가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뭐뭐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 하면은 어떤 책에는 어떤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짱은 뭐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뭐뭐 한다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짱이 뭐뭐 한다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짱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뭐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했으면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개념이죠. 자,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지 기초광역 이렇게는 안 나와요. 법률에는. 우리 관광법규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큰 개념이죠. 그렇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2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3-3에
가로 4번에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있고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입니다.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제가 다 살았던 곳입니다. 성남시는 살진 않고 저희 아버님이 사시는데요. 가까운 도시죠. 그 다음에 이 6번, 7번은 자치단체의 군, 자치구의 구라 그랬는데 이 자치구의 구, 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라는 말이 뭐냐면 주민이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의 강남구 주민이 뽑았거든요. 그러면 자치구죠, 강남. 근데 예를 들어서 전국에 예를 들어서 수원의 권선구 뭐 이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수원의 권선구는 옛날에요. 수원시장을 보통은 서울특별시하고 강남구청장은 각각 주민이 뽑았거든요. 서울시민이.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주민, 그 서울시민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뽑은 거고 또 따로 이제 서울시장을 이렇게 뽑았는데 이 수원시의 권선구 같은 경우는 수원시장을 주민이 뽑지만 권선구 구청장은 수원시장이 임명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수원의 권선구와 서울의 강남구의 구청장은 같은 권선구 구청장, 강남구 구청장, 똑같은 구청장이지만 자치구의 구청장은 강남구예요. 주민이 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구라도 다 똑같은 구가 아니다. 그래서 주민이 뽑은 구를 뭐라 한다? 자치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구의 구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에 보면 시점도는 여기 시는 일반 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도하고 동급인 시를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시도지사는 시도는 행정구역이고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짱을 얘기하는 거죠. 짱을 얘기하는 거죠.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죠. 그 다음에 시군구입니다. 일반시, 군, 자치구의 군인데요. 광역자치단체인데 기초자치단체를 산하에 두지 못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시군구에 포함되기 시작한다. 자, 원래 이거 보세요. 시점군구하고 시도 이렇게 요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시예요. 이건 그냥 용인시, 성남시처럼 그냥 일반 시고요. 같은 시지만. 근데 여기 시에 그냥 일반 시인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특별자치시가 가끔 시점구 여기에 가끔 특별자치시는 여기 시점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시군구에 요 시에 특별자치시가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자치도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하고 세종 특별자치시가 여기 시점군구에 가끔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에는요 서귀포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거든요. 근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산하에 구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자치시도 구가 없다. 그러면 그 기초자치단체를 산하에 두지 못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이 시군구의 시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인데 시 안에 여기 말한 대로 광역자치단체인데 즉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인데 기초자치단체를 산하에 두지 못했다. 그런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여기 시군구에 가끔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11번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저의 관광법규 책 내용의 특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시험범에 나오는 법률을 전부 다 수록했어요. 별표도 다 집어넣고요. 아마 전문을 다 수록한 거는 제가 거의 100% 수록한 건 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책에도 그런 게 있는데 저까지 조문까지 다 똑같이 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하도 관광에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법규 그 자체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규에서 쓰는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운표를 했고 제1조 동그라미 1번을 제1조 제1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밑에 제3조의 동그라미 4를 제3조 제4항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실제 법률을 통한이에요. 니은을 붙여야 돼요. 실제 법률을 통한 호칭의 사례인데 이거 밑에 이거 제2조 동그라미 4번 법 5조 제3항 9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1 다운표를 하나 했죠. 일부러 1점 관광진흥법 어쩌에 따라 뭐 제4조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나. 자, 그 밑에 다운표 가점 0 여행업. 근데 이게 이제 실제 법률인데 법률의 내용인데 그 법률의 내용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그 다운표 1로 해놓은 거는 1호라고 불러요. 그 1호. 그리고 밑에 다운표 가의 가점 여행업이잖아요. 그 가는 가목, 나면 나목, 다는 다목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법률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 조, 제1조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제1조 제1항이라는 거예요. 제1항. 제1항에 뭐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요 1항의 안에 내용이 1, 2 이렇게 나오면 1호, 2호, 3호 이렇게 읽어야죠. 근데 1호, 2호, 3호인데 3호 안에서 또 가나 다라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제1조 1항 제3호의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3-3 맨 아래 그렇고 3-4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제2조 제4항 제1호 가목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주의할 점입니다.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관광법규에는 크게 이제 4개의 법률을 배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각각의 법률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따라 붙을 수 있어요. 한국관광공사법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에 제외돼서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지만 한국관광공사법은 법하고 시행령밖에 없어요. 시행규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보통은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맨 거기가 우리가 여기 관광법규 파트 3에 제일 앞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에 관광법규 보이시나요? 여기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 대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법이 관광기본법을 배운다고요. 이건 15개 조항밖에 안 돼요. 제16조까지 있는데 15조가 삭제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15개 조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관광을 발전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있어요. 기금법이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이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는 기금법 하나, 기금법 시행령 하나, 기금법 시행규칙 하나 모두 3개를 공부해야죠. 3종류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도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관광공사법은 시험법에 안 나와요. 근데 한국관광공사법은 법하고 시행령만 있어요. 시행규칙이 없죠.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이게 관광진흥법은 없으니까 뺍니다. 관광공사법은. 그 다음에 이제 관광진흥법이에요. 이게 이제 80%에 해당되죠. 관광진흥법이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각각 배우는 거죠. 요거는 하나, 요거는 관광진흥개발공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는 거죠. 2개 배웠죠. 여기도 국제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하고 여기는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할 점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관광진흥법을 공부를 지금 해요. 자, 이거 지웁시다. 내가 지금 관광진흥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관광진흥법. 자, 관광진흥법 제8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대충 만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8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8조 내용 중에 제3조에 따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8조 내용 중에 제3조. 그러면 이 3조는 어떤 3조냐? 관광진흥법의 3조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8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3조에 따라 뭐 이러면 이 3조는 뭐냐면 법이 아니라 시행령의 3조예요. 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공부하는데 제8조를 하고 있어요. 제8조에 보니까 내용이 뭐 제3조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이 3조는 시행규칙의 3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조 앞에 7조, 6조, 5조, 4조, 3조 그걸 갖다가 봐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 2, 3이. 자,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관광진흥법 4에 봅시다. 관광진흥법이나 관광진흥법의 시행규칙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인데 시행규칙을 공부하는데 제8조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0제3조에 따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0제3조는 뭐냐 이거야. 관광진흥법에서 제8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0제3조는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제3조예요. 진흥법이 아니라. 그러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공부하는데 제8조 공부하는데 0제3조. 그것도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나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법 3조, 법 3조라고 그러면. 그러면 관광진흥법하고 그거 보세요. 진흥법 시행령입니다. 자. 시행령이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규칙을 각각 제8조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법 제3조에 따라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 법 3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공부하는데 제8조를 각각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법 제3조에 따라 나오면 법은 이건 관광진흥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흥법의 3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3조가 있고 0제3조, 법 제3조가 있잖아요. 0은 시행령이고 법은 그냥 법이에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닌 법, 원래 법. 제3조는 그것이 진흥법이면 진흥법의 3조고 시행규칙을 공부하는데 3조가 나오면 시행규칙의 3조고 시행령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3조가 나오면 시행령의 제3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것이 나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 때 이번에 책을 만들 때는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예전에 다른 출판사에서 할 때는 아니 법령을 기껏 붙여놨지만 이걸 다 지워놨더라고요. 다시 이게 이렇게 그래서 그거 찾아가지고 다시 또 옮겨서 확인하고 그것도 다시 원래 원본하고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 근데 그분은 이제 편집하시는 분은 이런 법 체계를 모르셔가지고
이거 일일이 다 이런 거 써놓은 것도 다 지워버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법조문을 뽑아가지고 그걸 옆에, 이게 영이다, 법이다, 이걸 제가 넣은 거죠. 저도 법조문을 다 외우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고시라는 시험이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사법고시 학교 가면은 법전을 다 외우는 사람을 알아요. 안 그러면 법전을, 누가 다 외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법고시 볼 때는 법전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법전 볼 시간도 없어요. 법전 보다 넘기다 보면 1시간 다 가요. 2시간 차. 그래서 그 내용을 주의할 점에서 다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 동그라미 6번까지도 설명했고요. 7번을 보세요. 이 별표 10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별표라는 거는요. 우리 책에 어디쯤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3-요. 어디에 있냐면 3-253에 보면 돼요. 3-253. 이쪽을 보면은 위로 올라가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가 나오죠.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자, 별표는요, 2종류밖에 없어요. 관광진흥법 시행령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 그 2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관광진흥법의 시행령의 별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별표 1.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3-278쪽으로 가면은 3-278쪽으로 가면은 중간쯤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가 나오죠. 그게 별표 1이잖아. 똑같은 별표 1이라도 시행령의 별표냐, 시행규칙의 별표냐 구분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 3-4에 권리의 주체, 자연이하고 법인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권리라는 건 누리는 거고요. 의무는 부담을 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지만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고 누리려고 하고 의무는 될수록 안 하려고 그래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세금 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은 될수록 안 하려고 그러죠. 부담을 지우는 게 의무니까. 근데 어찌됐든 권리, 누리는, 그러니까 어떤 나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니까 내가 누릴 것을 침해하지 마.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를 누가 누리느냐 이거죠. 자연인, 사람이나 회사, 법인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권리의 주체라는 권리를 누가 누리는데 권리의 주인공이 누구야? 권리를 누리는 주체가 누구야? 누가 권리를 누리지? 사람 또는 회사. 법인이죠. 법인에는 국가가 만든 공법인, 개인이 만든 사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법인에는 재단법인이 있는데요. 재산을 모아놓은 법인인데 주로 장학재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 모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 장학금 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에요. 사람의 모임. 회사죠, 주로.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 관광사업을 한다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국가가 그래, 해라! 라고 해주는 것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허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가, 면허, 승인, 등록, 신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이 부등호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는 정확하냐면 허가는 가장 어려운 거예요. 따내기 어려운 거예요. 맨 아래에 있는 신고는 같이 말만 하면 돼. 나 신고하러 왔어요. 나 기타 유원 시설업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놀이기구 같은 게 있는데 그 놀이기구가 위험하지 않은 거예요. 그 놀이기구 타다가 또 다치거나 이럴 염려가 없는 건데 그런 놀이기구 같은 거를 운영하는 기타 유원 시설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요, 가서 신고만 하면 그 일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용인 에버랜드 가면은 청룡 기차라 들어보시면 이거 확 올라갔다 내려가고 롤러코스터처럼 짜릿한 것들은 사고가 나면 큰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 기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관련이 있는 게 허가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종합 일반 유원 시설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는요, 보세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게 허가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하라고 해주는 게 허가예요. 못하는 건데 원래. 도박 못하는 건데 카지노에서만 해.
이게 허가예요. 카지노는 그래서 허가죠. 인간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법률 행위가 합해져야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효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면허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면허는 여러분 운전면허를 생각하면 되죠. 특수한 영업이나 행위나 영업을 특정한 경우나 사람에게 허락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특수한 행위가 뭐예요? 운전하는 거죠. 승인은 인정하는 거예요. 승인은. 긍정적 의사. 그 다음에 등록은 등록기관의 어떤 그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신고는 가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단계에 허락을 얻는 거죠. 가서 말만 하면 돼요. 신고는. 허가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어깨에 힘주죠. 신고권을 받는,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가 법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웠죠?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들으시고요. 그 이상은 더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당장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일단은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5대 법규, 이제 5대 법규라고 했는데 한국관광공사법을 빼면 4대 법규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참! 첫 강의인데 여러분 저의 유혹에 빠지셨나요? 빠지셔가지고 등록하셔서 제2강 때 저랑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